국방부가 지금까지는 수사 중인 사안에 답을 할 수 없다라며 말을 아끼다가 국방부 문건이 공개됐고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그 문건이 국방부 공식 문건이 맞다라는 단독 보도를 해드린 이후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 씨의 휴가 문제없다는 겁니다. 국방부 입장, 그거 문제없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은 이거 적법한 절차다. 문제없다. 어제 이렇게 공식 국방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최종 국방부의 입장인 겁니다. 문제없다. 특혜 아니다. 추미애 부부 민원 내부 문건 작성을 인정했습니다.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이건 국방부 공식 문건이 맞다라고 취재 확인해서 단독 보도해드렸죠. 추미애 장관 부부가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민원실이냐 아니면 제3의 누군가를 통해서 민원을 넣은 거냐, 이게 핵심인데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그건 모른다 이렇게 밝혔어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정작 중요한 누가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민원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모른다라고 한 겁니다. 외압작용 판단가는 핵심 쟁점에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예컨대 추미애 장관 아들의 1, 2차 병가 기록이 5년 동안 우리 군에 보관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없느냐? 딱 2017년 그 기록만 없느냐? 침묵. 추미애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한 경위에 대해서도 침묵. 당직병과 추 장관 아들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도 침묵. 그러면서 국방부는 문제없다라고 입장을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의 김병민 비대위원께서 보시기에는 어제 국방부의 최종 선택, 추 장관 병가 연장 문제없다. 그런데 궁금한 것과 관련돼서는 뭐 하나 답한 게 없네요? 네, 궁금한 것과 관련돼서는 명확하게 해명된 게 없는데 사실상 규정에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를 공개를 했습니다마는 규정에 공개된 내용들과 전혀 이 연결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정도에 대한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분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화로 휴가 연장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화로 휴가 연장 괜찮다. 근데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휴가를 나갑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당연히 보통은 점호 전까지 휴가를 복귀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될 텐데 천재지변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기타 정말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부대에 못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 긴급하게 전화를 요청을 해서 지금 긴박한 상황이 발생됐으니 그 뒤로 휴가를 조금 연장시켜주거나 하는 내용들을 할 수 있다는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엮어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허탈하기 짝이 없는 거죠. 천재지변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일 때는 네. 직접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연락해서 저희는 못 들어갑니다 라고 네. 하면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추 장관 아들 건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대해서 이 내용은 놓고 추 장관 아들 건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무튼 휴가를 연장하는 게 전화로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추미애 장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전 국군을 적으로 돌리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휴가에 대한 전화 연장, 그리고 한 가지는 병가에 대해서 10일 동안 병가를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들어오게 되는 추가로 2차 병가가 연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2차로 병가를 연장할 때 요양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았던 게 추 장관 아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추 장관 아들이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어서 더 큰 공분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예. 우리가 보통은 군에서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군에서 하게 됩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눈이 좀 다쳤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휴가를 나가고 싶으니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연히 휴가는 무슨 휴가. 첫 번째는 의무대를 갔다가 의무대에서 안 되면 제가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군에 있는 철정병원이라고 그쪽 군병원을 가게 됩니다. 군병원에 가죠. 군병원에서 한 다음에 아프건 뭔가 심각할 정도로 거의 나타나는 상황이 아니면 일단 군 부대에서 해결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군 부대에서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병가를 써서 민간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심의 절차를 거쳐서 나가는데 그 정도로 까다롭다. 보통은 10일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도 못 들어올 정도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입원해 있는 상태 속에서 부대에 못 들어오니까 휴가를 연장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입원은 기본인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야 라고 주장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군에서 군복무를 하게 됐던 수많은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국방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지점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이게 단순히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를 넘어서서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에 달려든 것 아닌가 이렇게
판이 좀 커졌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방금 이 의견은 야당의 비대위원회 견해고요. 국방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규정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요양심사 절차 왜 패스했느냐 관련돼서 추 장관 아들처럼 입원이 아닌 경우 군병은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방금 김병민 위원님은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요. 입원의 경우에 부상이 심하다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심사를 거치자라는 취지인데 입원도 아닐 정도의 추 장관 아들의 경미한 부상을 이 조항으로 해석해서 안 된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민간병원의 입원의 경우 군병원 요양심을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국방부는 제시했습니다. 그리고요. 부득이한 사유 있는 경우는 전화로 복귀 안 하고 휴가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그 근거가 국방부 훈령 111조, 천재지변, 교통구절, 그 밖에 부득이한 이유로 귀대 못할 때 가능한 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들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 사안이 천재지변 등 급박한 사안이라 복귀하지 못하고 휴가가 연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국방부의 설명에 대해서 이번 국감을 어떻게 넘기려고 저렇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방부가요. 예. 이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국방부 뭐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일 텐데 그 정말 백드롭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나라답게 공정하게. 예. 그것이 뭐 어쨌든 훈령이든 근거를 가지고 답을 할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그렇게 적용해 왔냐고요. 일반 군인들한테. 또 일반 심지어는 어떤 언론 보니까 카투샤를 다녀왔던 사람에게도 물어봐도 이거는 부당하다. 그렇게 적용된 적이 없다. 이렇게 된다라면 실제로 이런저런 어떤 뭐 규정을 따져서 이렇게 옹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제적으로 법적인 뭐 논쟁을 할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게 공정한 것인지 공평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바로 이제 남북 대체 상황에서 군의 기강회의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사실은 국정감사를 넘어서 정말 조사를 이어져야 돼. 누가 어떤 경로로 이런 그 답변을 내놨는가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그 여러 가지 어떤 현역 뭐 부분에 대해서 카투샤라고 하는 이중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그런 통용이 되어 왔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해명 자체가 그 우리 질문을 모두 다 답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추가적인 의혹을 다시 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녹음 파일이 없어진 건 뭐 규정에 따라서 국방부가 규정에 따라 없어진 건 별 문제가 없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그 말하면 전화상으로 휴가를 준다 하더라도 뭐 현역 저 지휘부대에 뭐 말하자면 대의가 또 뭐 소령이 한다 하더라도 추가의 문서는 저장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문서는 있어야 한다. 예. 그런 면에서 설령 그런 근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재 뭐 정말 왜 그러냐에 대해서 그래 며칠까지 내가 봐줄게. 왜 카투샤 같은 경우는 공휴일까지는 좀 여유 있게 주는 그런 문의 그거는 있으니까요. 이제 일선에서의 지휘관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 유연성이랄까 부대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통용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추후에 근거는 그거에 있어야지.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되고 예. 또 그 근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보다 같지 않았을 때 지휘관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이 규정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여지거든.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연장했던 때의 옛 요청과 실제 그 서씨가 했던 행동과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때 군이 어떤 대응을 했는가도 추가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아까 김강삼 변호사도 얘기했지만 문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잖아요. 휴가 주는 게 잘못이 아닌데 저런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대해서 얼마나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평하게 했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전화로 휴가 연장이 가능하다는 국방부의 설명과 관련해서 군을 다녀오거나 현직 군인들이 부글부글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해괴망측한 논리다. 이제 장병들 모두 휴가 연장 전화로 신청하자. 합법이다.
무좀 치료위에 진단서 끊고 매달 5일씩 휴가 신청해야겠다. 나도 현역병인데 이제 휴가인데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야겠다. 휴가 미복귀로 탈영 처리가 되고 영장 및 복무기간 연장된 분들 국가에 소송하라. 국방부 민원실에 실제로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해요. 전화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가삼 변호사님, 이거를 이제 앞으로 다 일일이 국방부가 설명을 해야 될 텐데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자, 그 분류를 이제 국방부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국방부에서 적법 절차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해요. 왜 부적절하냐면 이 사건의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저는 국방부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제일 잘 아는 게 국방부고 그에 관련된 증거가 다 국방부에 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검찰에서 동부지검에 수사할 때는 국방부와 관련된 군인 또 뭐 전역한 사람 국방부 내에 있는 문건 이거 가지고 수사할 수밖에 없는데 국방부에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면 동부지검 수사 결과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국방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아마 요양심의와 관련된 부분하고 전화승인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양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뭐 그렇다고 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고 보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전화로 승인 가능하냐 이거잖아요. 휴가 연장 복귀하지 않고 그렇죠. 전화로 괜찮냐? 그러면 지금 예. 국방부에서 들고 있는 국방부 부대 훈련 111조 이걸 보면 천재지변 교통두절과 예. 같은 부득이한 사유단 말이에요. 근데 퇴원해서 집에 있는데 이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이 되겠어요? 그럼 이것 자체도 내가 볼 때는 국방부에서 너무 이현령 비현령처럼 해석을 좀 잘못했다, 분명히 잘못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냐 안 하느냐 따지는 것은 사실 휴가를 할 때 진단서를 냈느냐 안 냈느냐 그리고 휴가를 줄 때는 휴가 명령서라는 걸 또 내거든요. 근데 이런 거 대신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년 동안 지금 보존을 하는데 아예 그것이 냈는지 안 냈는지 아예 보존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증거 없이 어떻게 이게 모든 게 적법 절차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국방부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사실 납득이 될 수 없는 거죠. 예. 김관삼 변호사님의 견해였고요. 아직 동부지검의 수사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예단할 수 없다는 말씀도 더불어 같이 드립니다.